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주식 일정 정리했더니 보이는 것들, 깨달은 것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영상이 너무 뜸했죠? 한동안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올리다가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영상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자주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다시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가도 이제 좀 쉬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을 찍으면 댓글들이 이제 보시면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나 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니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일정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죠. 상한가 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제대로 정리해드린 게 2022년 8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시면 2022년 한 8월부터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컨텐츠로 공유드리기 전부터도 꾸준히 이제 계속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2022년 8월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정을 꾸준히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미지 양식이 또 바뀌기도 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도 이제 좀 바뀌고 클릭하면 기사도 좀 볼 수 있게 좀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년 넘게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간 지는 아직 3년이 안 됐지만 3년 넘게 이렇게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일정을 정리해 본 결과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내용이겠지만 이걸 이제 제가 3년 넘게 정리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과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과 그냥 단순히 이론을 읊는 거는 굉장한 천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넌 정말 정리를 해봤냐 일정에 대해서 뭘 아냐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겐 이런 데이터가 있고 여러분들도 항상 보실 수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일정도 이제 제가 매주마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정을 또 받는 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디서 받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다면 이제 일정을 통해서 매매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벤트 매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벤트 매매에서는 보통 일정 당일 디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데이가 오기 전에 주식시장에서는 빠르면 한 2달 전부터 기대감이란 게 형성이 돼요. 기대감이란 게 형성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살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만약에 정말 일정이 강하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일정이 기대감이 존재하면 지수에 의해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지수 대비 덜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한 2달 전부터 빠르면 한 2달 전 정말 더 임팩트 있는 일정이라면 3달 전부터 움직이기도 합니다. 2달 전부터 이제 보통 좀 부각을 받아요. 부각을 받다가 이제 한 달 전이나 2주 전 요런 구간대에서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기준봉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기준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 이상 급등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한 500억 이상 들어온다든지 요런 강한 캔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좀 돈이 몰린 모습이 생기다가 그 뒤로 보시면은 일정 한 2주 정도를 남기고 가장 정보의 습득이 느린 개인 투자들도 이때 이 일정이 있었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일정 1주 전에 관심을 또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샀던 사람들에게 이제 투매를 당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데이 이제 일정에 이제 대부분
재료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극심한 예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대표적인 일정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선 테마가 또 그러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선 테마는 이번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정 사이클이 좀 빨라졌는데요. 지금 대선주들 굉장히 핫하죠. 핫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주린이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대선 테마 원래 통상적으로 조기 대선이 아니었을 경우에서는 5년 사이클에서 대선 한 2년 반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슬슬 주가가 대선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피크가 대선 한 6개월 전부터 한 1개월 전 사이 이때까지 피크가 나타나고 보통 이때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요. 아까 좀 전에는 일정 2달 전부터 부각받는다고 했는데 왜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2년 반, 2년 전부터 부각을 받는다고 하나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대선 테마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외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뀌게 되는 가장 임팩트 있는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부각을 받는 측면들이 있죠. 즉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테마마다, 테마의 강도마다 또 더 빨리 부각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 보통 FM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M은 한 2달 전, 1달 전부터 부각받거나 이런 구간대에서 부각받다가 재료 소멸되고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는 단타가 맞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기대하면서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라는 말인데요. 자,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자, 이 말은 곧 남들이 나중에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을 정리해 본 적이 없거나 데이터가 쌓아진 이력들이 없으면 사실 남들이 관심을 차후에 가질 것인지 가지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추측은 아마 오류가 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오류를 가지는 것이 일정이 있다며 일정이 있으면 주가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일정 같은 경우에서도 한 80% 정도는 부각되지 않는 일정들이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20% 일정, 요 일정 이걸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키우는 눈은 사실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처럼 매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리한 거를 그냥 매주마다 보시기만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일정들이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닌데 이걸 이제 접하고 시장을 이제 접하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보면서 부각받는 일정도 있을 것이고 부각받지 않는 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부각받는 일정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오르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시장은 이런 일정들을 좋아하네 자연스럽게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이 좋아하는 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FM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딱 이 일정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일정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싹 다 이제 정리를 해. 싹 다 정리를 하고 부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매주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완전한 이제 복귀까지 가지면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텐데 근데 저 또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오른 것들 매일마다 이슈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받는 일정의 스타일 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려드린 영상 중에 강남 부자들이 몰리는 2025년 최고의 주식으로 약간 썸네일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4월과 5월에 일라이릴리의 중요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4월에 일라이릴리 경구형 3상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 이 영상을 3월을 중순에 찍어드렸죠.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 좋게 나오자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라이릴리가 1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찝바운드 마운자로가 이제 한국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올릭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보령 종군당 유한양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뭐 인벤티실의 블루엠텍 대봉에레스 이런 것들이 엮인 이력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사실 이 중에서 올랐던 종목을 본다면 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인벤티지 랩을 제가 멤버십에서는 좀 강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월클에서 VOD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거 241선과 481선이 있는데 이 구간에 떨어질 경우 이 구간에서 이제 5월에 대한 일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자 4월 내지 5월에 대한 일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1종목이 그 일라이릴리와 깊은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비만이라는 그 키워드가 항상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마다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쭉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위고비가 한국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 소식에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과거 급등 이력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면 위고비보다 더 강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될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클 수 있겠구나. 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3월 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일정에 대해서 비만 관련주에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이렇게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올릭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에서는 제가 자꾸 멤버십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더 신뢰하면서 매월 이제 함께 구독료를 내시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챙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의문점을 주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마감했는데 개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 종목을 이제 월봉상 눌림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눌림이 나오고 또 21선 돌파 나올 때 이럴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올릭스도 이제 비만에 대한 일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제 일라이릴리와 계약 호재 이슈로 이렇게 좀 잔여 여파로 이제 오른 성향이 더 크겠지만 신기하게도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만으로 막 명확하게 부각받은 건 아니에요. 4월에 학회 일정도 있고 그 학회는 또 비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3월 중순 때 이제 요때 관심을 가졌으면 어때요? 쭉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사실 펩트론과 올릭스,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이 세 종목이 전부 다 비만 관련주로도 엮인 종목이겠지만 이번에는 말씀드린 이 5월 일정에서 명확하게 이게 지금 현재 기대감이 형성된다기보다는 이런 일정을 기대하는 와중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튼실하게 개별 호재도 이끌 만큼 전개되다 보니까 좀 부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도치 않은 급등들이 비만 관련주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기대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A라는 일정을 보고 기대했지만 종목이 만약 호재가 많은 종목일 경우에서는 플러스 B라는 재료에 대해서도 좀 부각받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마운자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요. 마운자를 기대했는데 이게 5월이라는 출시 일정이 잡혀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장에서 확 개인들이 주목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난 위고비 출시 일정 때처럼 그런 이제 폭발적인 이제 관심을 받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다수가 개별 호재가 있다 보니 B라는 각각 종목마다 B라는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 5월 달에 이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들을 본다면은 이 시나리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좀 얻어걸린 급등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A라는 일정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B라는 재료들이 나타나서 급등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재료도 잘 보고 종목도 잘 봤다는 케이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잘된 것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보령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일라일리와 오랜 협력 관계로 마운자로 유통사 최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보령이라는 기업을 보시면은 주가가 뭐 아까 전에 봤던 인벤티지랩, 페트론, 그다음 올릭스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지부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왜 이거는 부각받지 못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사항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사항을 체크한다면 펩트론이나
그 다음에 뭐 인벤티지를 보면은 과거에 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그리고 급등 이력과 추세들이 좀 명확했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로 그런 급등 이력들이 명확했죠.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뭐 급등 이력들이 명확했죠. 그러니까 이 급등 이력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체크 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준봉이 존재했는가, 한 6개월 이내에 기준봉들이 존재하고 급등 이력이 있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이력이 있고,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단 말이고, 그러면 다시금 이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종목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봉들이 많거나 과거 대장 이력까지 했던 종목이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일정이나 이 재료를 떠올렸을 때 다시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기준봉을 좀 더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10% 이상 500억 거래대금, 500억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10% 이상 여기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 상한가 터치를 한번 했었죠. 500억 이상 강하게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저렇게 흰색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흰색의 이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거죠. 인벤티지래. 좋다기보다는 다시금 테마로 엮였을 때 부각될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종목이 뭐 부실해지면 사실 뭐 이런 것들 지지 라인 때 다 깨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끼라고 하죠. 이런 끼의 이력들이 많은가?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일정 매매를 할 때는요. 자, 근데 보령이라는 기업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령. 얘한테는 끼라는 이력을 6개월 이내에 사실 찾아볼 것들이 없었죠. 거의 뭐 1년 전, 요럴 때, 뭐 1년에 1년 전, 뭐 아주 오래 전에만 이렇게 좀 부각된 이력들이 있었죠. 즉, 지난 10월에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반등 이력들이 좀 짤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기대했냐면은, 그래도 얘가 1라일리와 연관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한번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월 내지 3월 요때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선 그래도 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 12,000원, 한 13,000원까지 상단 박스권 영역까지 좀 열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구간을 이탈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도 이 구간 대비해 가지고 이 구간이 한 손익비가 만약에 손절이 10%라면 익절 한 20%가 기대되는 손익비가 1대2 구간으로 제가 측정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사실 이 구간을 깨졌죠. 깨질 때 이제 다시금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재차 코멘트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이력들이 좀 부족함과 동시에 사실 비만에 몰빵하는 기업은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그냥 유통 담당을 이런 부분에서 했으니 만약 한국에 유통된다면 똑같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러한 이슈로 또 부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시장에서 선택받은 종목들은, 즉 상승한 종목들은 뭐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그냥 비만에 몰빵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비만에 몰빵하면서 실제로 약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된 기업들, 거기에 좀 돈이 좀 강하게 몰렸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복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이제 섬세해지겠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이란 종목으로 보시면은 아예 여기서 보시면 조용할 때,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 추세 이력을 가지고 추세 이력이라고 하면 또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저가들을 그어봐요. 저가들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고가들 과거에 이런 것들 한번 그어봐요.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딱 봐도 여기 한 중심이나 요런 축, 뭐 이런 구간 봤을 때 이 하단 구간이 어때요, 여러분들? 박스의 하단이고 상단 구간이 이게 박스의 상단이죠. 이거를 RSI 지표로 보면은 이제 RSI 지표가 보시면은 여기 RSI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RSI 지표가 한 30에서 40 정도일 때 보시면 어때요? 요럴 때 조용할 때 일정 매매는 이런 조용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일정 매매는 이렇게 RSI 지표가 여기 상단으로 70 이상으로 올랐을 때 요럴 때는 이제는 개미들이 달려들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물리는 구간들. 근데 요럴 때 산 사람들은 어때요? 요럴 때 산 사람들은 요럴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SI 지표로도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으로 좀 지표적으로 약간 그 기준점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정 매매를 할 때는 요런 이제 좀 차분하면서 조용한 구간, 그걸 이제 RSI 한 30에서 뭐 40 사이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이력이 보시면은 이렇게 끼가 많았던 이력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RSI를 봤을 때 30에서 40 구간까지 떨어졌고, 근데 다가올 한 2달, 3달 이내에 급등할 만한 일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선침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과거에 이러한 일정으로 유사하게 급등한 이력이 있었는가? 이 일정이 과거에 급등을 시킨 이력들이 있었는가? 그걸 아셔야겠죠. 왜냐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선 테마에는 부각받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 대선마다 대선 테마주는 계속 있었죠. 왜? 대선은 반복되고 대선은 항상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복될 수 있는 일정, 과거에 강했던 게 이번에 또 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장 쉽고 편하게, 남들은 여기서 치고받고 단타치고 싸울 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비만에 대한 일정은 제가 한 2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고, 마운자로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해당 일정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 근데 4월 18일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엔 제가 관점이 변했어요. 인벤티지랩 올릭스 펩트론이 차트가 살아있다고 제가 2주 전에 4월 중순에 재차 코멘트를 드렸고, 4월 초 중순에 그 뒤로 이제 더 폭발했죠.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다 부각받는 중이니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매도 구간을 현재부터 한 4월 말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5월에 출시하면 이게 5월 말에 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코멘트와 별점 이렇게 계속 남겨드려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VOD에서 일정 시나리오를 잡아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줄로 나오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시나리오로 보면 좋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드리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상한선님 이제 인벤티지랩으로 180만 원 먹었습니다. 뭐 일정 매매 관심 종목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알아서 잘 하신 거죠. 전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월클 가족분들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가득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또 다른 분인데 3개월 프로젝트라고 제가 월클 강의를 이렇게 커리큘럼 해가지고 주차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뭐 1강에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짜놨는데, 아니 뭘 가입을 하시고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7주차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사실 요즘 유튜브를 찍지 않은 것도 뭐 여러분들의 댓글이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또 빠져있느라 잠시 영상이 뜸했는데 제가 앞으로 또 자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일정 매매에 대해서 제가 1월 17일 날에 이제 올려드린 건데,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년 3월마다 인터배터리라는 일정이 열립니다. 이 3월마다 부각받았던 게 뭐냐면은 전고체예요, 여러분들. 전고체가 왜 부각받냐면은 2차 전지의 기존 배터리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효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 위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고체라는 게 항상 매년마다 부각을 받아왔고, 실제로 2027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전고체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 어때요? 2027년 길다 보니까 이런 명확한 배터리 일정 때 좀 이슈가 불면서 좀 부각받고 다시 소외돼가다가 또 부각받고 이런 사이클을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을 정리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코치비랑 석경 AT가 뭐 1월 중순에 대장이라서 정리했지만, 제가 VOD에서는 멤버십 분들에게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농화성 보시면 자, 얘가 보시면 어때요? 얘가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기준봉의 끼를 알면 다시금 일정이 부각될 때 얘가 부각받을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했죠? 그걸 제가 기준봉을 보라 했죠? 기준봉은 10% 이상의 캔들 플러스 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했죠. 전 그런 거를 흰색으로 표시한다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이 겁나 많죠? 자, 그리고 2024년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흰색이 또 중간중간 부각받을 때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인터배터리 일정은 제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매년 3월에 있다 했죠. 자, 3월에 보시면 얘가 보시면 어때요? 항상 꼭지를 찍죠. 여기서도 꼭지를 찍었고, 자, 이전에서도 보시면 3월에 어때요? 꼭지를 완전히 찍진 않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 부각받고 다시금 소외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을 때마다 전고체가 부각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삼성이 전고체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삼성 이슈를 타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부각이 됐던 거예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면 삼성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끼가 굉장히 많고 얘들도 이제 전고체 쪽에서 나름의 좀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을 계속 받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측정이 안 되죠. 이전 데이터가 안 나오죠. 자, 2024년에 보시면 어때요? 한 3월 달에 좀 부각을 받죠. 자, 이번에도 어때요? 요럴 때 딱 부각 받았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우리가 2024년 12월에 계엄령이 있었잖아요. 계엄령이 있었는데 얘가 보시면은 이때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랑 나오는데, 자, 하단에 지수 차트를 추가했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추가했을 때 보면은 자, 여기 8월달, 작년 8월달에 여기 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어때요? 이 저점을 깨버렸죠. 자, 근데 여기 이 종목 볼게요. 위에 이수 스페셜티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8월에 저점을 12월에 깨버렸는데,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는 어때요? 8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코스피 종목이죠. 자, 이 말은 즉슨 지수 대비 강한 무언가 빠지지 않는 받쳐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지수랑 비교하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과거에 끼가 있고 그리고 다가올 일정들이 있다. 그 일정마다 매번 반복된 급등 이력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쭉 또 이때도 반등이 나왔죠. 멤버십 분들 중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한 40% 또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또 캡처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30분 동안 일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일정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과거에 일정으로 부각된 이력이 있었는가, 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 동일한 재료 부각된 이력이 있었는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이력이 있는 일정이 동일하게 미래에도 일정이 있을 경우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일정이 또 있으니 또 부각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일정이 부각받을 수 있는가, 이걸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재료 분석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종목이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대비 강한 포인트가 있는가. 조용한 구간이지만 제가 RSI 아까 뭐라 했습니까? RSI 30에서 40 전후에서 보면 좋지만 그렇다고 지수랑 같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지수 대비 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전저점을 깨는데 종목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커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호가창 분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재료의 길목에 여러분들의 돈을 두고 부각되면 또 팔아버리고 이런 이제 편안한 매매를 하는 거죠. 남들은 두 눈 부릅뜨고 이제 호가창 쳐다보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나 하는데, 이런 일정 매매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정들, 무료 일정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무료 일정에선 저의 이제 관점이나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냥 정리만 이제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한선의 무료 텔레그램 이 링크를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로 이제 올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일정들을 올려드립니다.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일정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상단에 보시면은 500만원으로 1100억을 만든 쿨라메기의 비밀이라는 전자책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전작책도 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이니 무료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보시고 많은 도움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근데 나는 상한선의 관점, 상한선의 이 정리하면서 3년 넘게 정리한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상한선이 얻은 관점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면 멤버십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멤버십 링크도 같이 첨부는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들만 일단 먼저 익숙해져도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